요즘에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환자들에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당뇨를 정말 의심해야 되는 주요 증상은 이런 증상이 세 가지가 만약에 다 있다. 네. 이러면 이건 정말 진짜 당뇨를 너무 강력하게 의심해야 되는 증상이. 그러면 당뇨의 가장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요인이 단 음식을 먹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X거든요. 과연 그러면 당뇨의 정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안녕하세요. 선프로TV와 백년아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백년 인생 만들기, 백년의 아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주호 기자가 백년의 아침을 3번 진행을 하더니 너무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출산을 하러 갔습니다. 와. 그래갖고 제가 오늘 이주호 기자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저는 권순우 취재팀장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줄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오늘 역대급 아마도 시청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면 오늘 저희가 혈당과 당뇨에 대한 착각을 오늘 아예 시원하게 오늘 없애버리겠다는 주제로 저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새 가장 핫한 이슈 아닌가요? 그러니까 혈당과 당뇨는 네. 뭐가 이게 우리가 막 되게 지금 오늘 당장 뭐가 아파. 네. 그러면 어떻게든 치료법을 찾는데 그렇죠. 이게 혈당 당뇨는 이게 식습관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매사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의 습관이 습관. 중요해서 오늘은 유튜브 닥터딩뇨로 활동하고 계신 내과 전문의 김태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100년의 아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닥터잉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당뇨와 혈당이 진짜 엄청 핫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궁금한 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특별하게 저희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저희한테 이 착각을 딱 없애기 위해서 올라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부산 분들은 또 이렇게 닥터딩뇨 김태균 원장님 덕분에 건강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좀 훔쳐보자. 서울 사람들도 좀 건강해지면 좋겠다. 우리도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혈당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OX 퀴즈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선생님께서 O나 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는 우리가 먼저 한번 맞춰보죠. 저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거 혈당이 오르는 건 건강이 안 좋단데요. 이거 요새 진짜 엄청 핫합니다. 뭐 웬만한 연예인들도 다 요새 뭐 혈당이 이거 먹는 좋다, 이건 안 좋다 하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오후가 되면 네. 당 떨어집니다. 당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당이 떨어지는 거는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오르는 거는 건강에 좋다. 좋다. 예. 오르는 거 좋다. 예. 그러니까 저는 X. X. 예. 저는 혈당이 오르는 거 건강에 좋다보다 요새 너무 많은 혈당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적당한 유지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올라간다. 평균 이상 올라간다는 뜻일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래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면 평균 이상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안 좋다. 저는 동그라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이건 도저히 O나 X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쉽게 도 질문하기로. 진짜 전문가네. 진짜 전문가는 항상 의사 선생님 항상 기다 아니다 얘기를 안 해줘.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충 아는 사람들은 O, X 그냥 시원하게 들어주시는데 과학자들은 항상 100% 그렇다 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요. 팩트만 하기 때문에 제일 돌돌님이 제 마음을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당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배고픈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당이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누구나 어느 정도 높아야 되고 심지어 식사를 하면 어떤 사람이든 혈당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는 정도보다 너무 지나치게 높다든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건 이제 사실 길게 너무 오래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상당히 건강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사실 그 우리 인류가 불과 뭐 100년 전만 해도 네. 저혈당을 걱정했어야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먹을 게 많아지면서 오히려 저혈당. 네, 요즘에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건강에 안 좋다고 이렇게
사실 당뇨가 지금 오늘 주제지만 사실 요즘에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핫한데 그만큼 당이 이제 조금만 오르는 것도 한번 다 찾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혈당이 정상적으로 오르는 것까지 우리가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많이 오르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누가 댓글에서 동그라미 아니고 그러니까 OX 아니고 세모였구나라고 답변하셨는데 세모 맞습니다. 맞네요. 딱 중간 처였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O나 X 하셨는데 네. 둘 다 맞았네요 저희가. 뭐 틀리진 않았네요. 틀리지 않았네요. 네. 역시 원장님께서 잘 선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식곤증이 있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한다. 자 그러면 함께 저희가 OX 할 때 맞춰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식곤증 있다. 이게 정확히 식곤증이 어떤 거였죠? 밥 먹고 나면 졸린 거. 절린 거 그죠? 식곤증. 저는 X. 왜냐면 밥 먹으면 네. 졸려요. 졸려요. 원래 졸립다. 원래 졸린다. 네. 원래 이건 졸린다. 예.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완전 비건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확실하게 옛날에 막 좀 고기 많이 먹고 버거 많이 먹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막 그 콜라 같은 거 막 먹고 막 그랬을 때 더 졸렸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뭔가 먹는 거에 따라서 그게 내가 좀 더 뭐랄까 혈당 오르지 않은 음식 같은 거 먹을 때와 안 먹을 때랑 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다라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확실한 거 그런 거 아니지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저는 동그라미. 의심해봐야 된다. 그렇죠. 야 이거 원장님 어렵다. 그러면 의심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궁지로 몰았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세모 못합니다. 네,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지금 X를 하셨고 또 동그라미도 하셨네요. O도 있고 X도 있는데. 예, 원장님 식곤증이 있다면 당뇨를 의심해봐야 합니까? 정답은 O입니다. 의심해봐야 된다. O긴 한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단서를 붙여야 O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하셨던 대로 식곤증은 누구나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독 더 자주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럴 때는 혈당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예. 사실 식곤증이 당뇨에 의심되는 증상이라기보다는 네네. 어떻게 보면 조기 증상에 더 가까워요. 조기 증상에 네네. 가깝다. 그래서 저같이 제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 환자인데 저같이 이제 당뇨는 아니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당뇨 맛만 본 요 정도 사람들도 이제 이 혈당 스파이크 환자들에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식곤증이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식곤증이 유독 심한 분들은 그게 진짜 혈당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닌지 조금 요즘에는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많이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정말 당뇨를 정말 의심해야 되는 주요 증상은 이제 3다라고 해서 다음 단뇨 다식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이 계속 내킨다든지 다음 네. 그다음에 단뇨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단뇨 소면 예. 네. 그다음에 다식 이제 계속 허기져서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증상이 세 가지가 만약에 다 있다. 네. 이러면 이건 정말 진짜 당뇨를 너무 강력하게 의심해야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당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네네.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정도까지 당이 막 진행돼서 이 정도가 되려면 이제 뭐 300, 400 이렇게 나와야 이런 증상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예. 요즘에는 이제 국가 검진도 워낙 잘 돼 있고 또 뭐 연속 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식곤증이나 아니면 아예 무증상에서도 당뇨가 발견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참 쉽진 않은데 간략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네. 예. 당뇨 분들은 이제 우리가 밥 먹으면 누구나 식후에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 주로 쓰는 말은 아니고 저처럼 이제 당뇨의 원래 검사, 원래 공복하고 식후 2시간 당활색소 이렇게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다 정상인데 공복하고 식후 2시간에 안 걸리는 혈당이 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요즘에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툭 치고 빠지는 이제 저같이 이제 저는 이제 콜라 한 잔 마시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식후 2시간에는 정상이에요. 예. 그 저는 당뇨는 아니죠. 하지만 저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0까지 올라간 사람을 과연 정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걸 좀 중요하게 보자 해서 만든 용어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줄리안님이 한번 주시죠. 네, 좋습니다. 당뇨는 단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발생한다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 당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포도당처럼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좀 콜라 마신다거나 예. 그런 이 당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뭔가 어렸을 때부터 네.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당뇨 아닐까? 우리 둘 다 오, 같이 이번에 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조길보다 잘 맞는데요. 우리 네. 둘이 의견이 맞으면 얼추 맞는 거야. 네. 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완전히 똑같이 저하고 선생님하고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네네네. 제가 그 중에서 양을 똑같이 먹었음에도 단 걸 좀 더 많이 먹었다. 이러면 제가 좀 더 당뇨에 발생할 위험이 좀 더 높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네. 당뇨의 반대로 당뇨 입장에서 그러면 당뇨의 가장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요인이 단 음식을 먹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X거든요. 아하. 그거는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당뇨의 정말 주요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내장 지방. 지방. 네네. 그래서 음식으로 치면 단 음식 이런 어떤 음식의 종류보다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양을 먹는다면 어떤 걸 먹는 게 더 위험하냐? 그럴 때는 단 음식이 좀 더 위험하다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안님처럼 건강하게 비건식을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느낌적으로 이렇게 당이라 그러면 뭔가 저처럼 이렇게 고기라든지 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거 아닌가?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이 채식하는 거랑은 좀 어때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채식이라고 해서 절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맥주만 먹고 감자튀김만 먹어도 채식이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나도 비건? 비건한다고 해서 절대 건강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오.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새 자연식물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좋아하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확실하게 그게 좀 요새 아무리 서구화된 그런 음식들 보면 되게 가공식품도 많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먹다 보니까 예. 조금 더 그리고 요새 또 배달 음식 많이 시켜서 또 자극적이잖아요. 또 막 맵고 짜고 그게 달고. 아니면 배달 음식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이사님도 뭐 그럼 이거를 네 번째 질문하고 연계해서 한번 좋은 것 같습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거는 요새 엄청나게 핫하더라고요. 혹시 댓글에 보고 저기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좀 댓글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순서가 막 중요하다. 뭐 먼저가 막 과일 먹은 다음에 채소 다음에 먹고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도 언제 먹어야 되고 막 순서가 되게 따지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해외에서. 줄리아님도 식단에는 좀 일가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견이 있긴 하나. 순서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과일을 이제 원래는 후식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 과일을 오히려 먹기 전에 약간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주로 요새 과일 먹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동그라미 그리셨고 오라고 누가 하셨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저는 맞을 것 같긴 한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식단을 먼저 순서를 잡을 때 맛있는 걸 먼저 먹어야 된다.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맛있는 게 덜 맛있어요. 그거 진짜 그래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서양식 코스 요리가 너무 싫어요. 그래요? 스테이크 먼저 줘야지. 그거 먼저 나와야 된다. 왜 채소로 배를 채게 만드냐? 왜 아페타이저 먹는다. 근데 우리가 농담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예방이 됩니까? 네, 오! 맞습니다. 된다. 이거는 아까 여러 가지 단서를 붙였지만 여기는 아까 저기 채팅에서 오 이렇게 쭉 적어 주신 분 있잖아요. 네네. 네, 저게 맞습니다. 완전 맞는 완전 거예요. 완전 맞습니다. 아. 네. 아까 식사 순서를 중요하다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과 채소를 나중에 먹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식사 순서라고 본다면 이거를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예. 뒤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요 방식을 이제 요즘에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식사법. 네. 이렇게 거꾸로 식사를 하게 되면 정말 똑같은 완전히 동일한 요리를 양도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덜 오른다고 돼 있어요. 오. 이거는 한두 개의 논문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연구에서 완벽하게 입증이 된 거고 실제로도 저도 이제 그렇게 먹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재보면 확연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만큼 확실하게 입증이 된 방식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벨기에 같은 유럽에서는 음식이 각각 나오기 때문에 식사 순서를 우리가 쉽게 좀 용이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네네. 한식에서는 같이 나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식탁에 밥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예, 그거를 먹기 위한 수단으로 약간 단백질이나 반찬을 채소 먹죠. 같은 네. 반찬을 동시에 먹는 이런 순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내지는 뭐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이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식에서 그 거꾸로 식사법 하는 게 어려운 건 맞긴 맞는데 네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고깃집, 삼겹살집 가면 지방하고 단백질로 된 삼겹살을 채소와 함께 먼저 다 먹고 네.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냉면이나 맞아요. 된장찌개 맞아요. 밥이나 네. 볶음밥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후식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식에서도 거꾸로 식사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물론 이제 고깃집처럼 뭐 과식을 한다든지 뭐 지방이 과다해지면 안 되겠지만 이제 이런 컨셉 자체는 방법은 우리가 한식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데 거고요. 요즘에는 삼겹살 집에서 과식 많이 안 합니다. 어. 1인분에 2만 원씩 해요. 올라가서 과식하기 힘들었죠. 엄청 비싸. 맞아요. 한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10,000원대도 많았는데 참. 그러면 더더욱 건강한 거꾸로 식사법이 되겠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거 좋다라고 이사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진짜 댓글에서 와, 이 당뇨와 혈당 컨텐츠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진짜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입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이제 궁금증 OX로 한번 풀어봤는데 네네. 정말 혈당과 당뇨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예, 이제 혈당과 당뇨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줄리아님, 근데 줄리아님은 진짜 식단도 관리를 하시고 네네.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혈당, 당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소에 신경을 쓰실 때가 있나요? 아,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하긴 해서 언젠가 좀 책정을 하거나 해봐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요새 워낙 전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요새도 막 좀 뭐랄까 과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먹는 거라거나 그런 거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맞다고 또 네. 원장님이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서 맞아요. 요새 1인분 가격 너무 올라가서 과식 불가능하다라고 또 공감해 주신 분 많으세요. 예, 경제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아, 그렇죠. 마음과 통장을 아프게 만들죠. 예. 아까 혈당 스파이크 관련해서 좀 짧게 설명을 좀 주셨는데 네. 혹시 뭐 추가로 더 혈당 스파이크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실 거리가 있을까요? 아까 그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혈당 스파이크 요즘에 그 좀 핫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거지 당뇨가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뇨가 이제 세 가지 검사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이에 잠깐 툭툭 찌고 빠지는 이런 분들을 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같이 혈당이 200까지 오르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 환자분들을 쭉 경과 관찰을 해보면 결국은 당뇨로 진행을 하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에 더 이런 분들까지 한번 우리가 다 검사를 해서 추적 관찰을 해보자는 개념이 혈당 스파이크가 되겠고, 그래서 그 이 개념은 결국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그 검사가 나오면서 예. 유행하게 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실제로 지금도 이제 당뇨 진단에서는 반드시 이제 피 검사를 해서 네, 그렇죠. 진단을 하도록 돼 있고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손가락 찔러서 하던 거였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렇게 막 혈압처럼 간단하게 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제 이게 팔뚝이나 이런데 동전 같은 패치를 하나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붙여 놓으면 한 2주 정도 실시간으로 와. 계속 뭐 한 5분 10분마다 혈당을 계속 재주기 때문에 그냥 붙여놓고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와치 이런 걸로는 안 됩니까? 와치는 이제 각
각자 애플이나 삼성에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직까지 의료에 쓸 정도로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FDA나 이런 거를 통과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거 가장 먼저 하는 회사가 오, 주가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의사 선생님들이 한테 인정받는 회사가. 그죠. 근데 왜 닥터 딩뇨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딩뇨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예요? 브라질. 그 브라질 축구 선수. 호나우 진유 아닙니까? 호나우 진유. 제가 그 호나우 딩뇨를 처음 봤을 때는 전부 다 딩뇨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우리 호나우 딩뇨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네. 그때 별명이 딩뇨로 굳어지면서 네네.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심도 있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식후 혈당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식후 혈당이 140이 넘지 않아야 완벽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아까 이제 혈당 스파이크 요즘에 중요하지만 사실 훨씬 중요한 건 당뇨가 맞고 당뇨 기준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당뇨에서 아까 세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당화 혈색소. 당화 혈색소는 이제 지난 3개월간 혈당의 평균을 보여주는 검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상은 공복은 100 미만, 99까지, 식후 2시간은 140 미만, 139까지, 당화혈색소 5.7 미만이고요. 당뇨는 공복혈당 126 이상, 식후 2시간입니다. 식후 2시간이 200 이상이면 우리가 당뇨로 봅니다. 그것도 복잡한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네네. 이제 200이 넘으면 당뇨로 보고 당화혈색소는 6.5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내지는 뭐 두 가지 요 복잡한 조건에 맞으면 당뇨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식후 2시간에만 140 미만이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아 당뇨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연속해서 측정해 보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식후 30분이나 1시간에 툭 치고 빠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요즘에 중요하기 때문에 식후에 얼마가 정상이냐 계속 140 미만으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네네.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까 일부에 잠깐 설명드렸던 식곤증이나 뭐 비만이나 이런 당뇨가 좀 걱정되고 불안하신 분들은 뭐 수시로 체크해 본다든지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거 해서 숨어 있는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요즘에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뇨 환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그 혈당을 이렇게 매일이든 자주든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완전히 비당뇨인이 뭐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당뇨가 걱정된다든지 뭐 생길 걸 우려해서 이제 검사하는 거를 정식으로 이제 선별 검사라고 해요. 이제 선별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0세 이상 모든 성인. 네. 예. 그다음에 30대 이상 30세라도 이제 고위험군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공복 혈당하고 당화 혈색소 요 두 개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국가 검진으로 40세 이상 성인에서 공복 혈당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0세 우리 모든 성인은 국가 검진을 할 때 당화 혈색소를 추가하셔야 되고 30대라도 아직 4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고위험군은 본인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복 혈당하고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비만, 뭐 당뇨 가족 유전이 있다든지, 예. 뭐 고혈압 있다든지, 뭐 대사증후군,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낮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당뇨 전 단계라든지, 뭐 임신성 당뇨 이런 거 앓으셨던 분들은 이제 30대, 요즘에는 뭐 20대라도 검사를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요새 기술이 좋아지면서 우리 몸의 데이터를 더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뭐가 알면 알수록 재밌긴 재밌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거 더 예방할 수 있으니까 진짜 참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옛날엔 몰라서 마음이라도 안 불안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님한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안 아팠다. 맞아. 예, 치과도 이제 안 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나 이에 문제 없다. 치과 가니까 갑자기 문제 있다고 알게 됐다 하면서 그리고 저 한번 이빨 한번 싹 깔아봤거든요. 아, 근데 미리 가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훨씬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네. 훨씬 더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이제 불안하지 않을 때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우리 마음을 좀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같기도 합니다. 의외로 저 같은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하. 근데 줄리아님 같이 딱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다고 나 괜찮아. 그러니까. 했는데 막상 가니까 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 당뇨 같은 경우는 식사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전반적인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뇨의 식단 관리를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제가 아주 쉽게 5가지로 5가지요. 네. 쭉 해서 한 20분 하시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탄수화물이 3가지가 있고 단백질, 지방인데 자, 탄수화물은 우리가 당이라고 말하는 단순당이 있고 복합당, 식이섬유 요까지가 이제 탄수화물입니다. 자, 단순당은 이제 첨가당하고 천연당이 있어요. 첨가당이 빵, 과자, 아이스크림, 과자, 탄산 이런 것들 최소한으로 드시고 천연당으로 먹자. 과일, 우유로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합당이 이제 밥입니다. 밥. 이제 통곡물로 드시고, 그러니까 잡곡밥, 콩밥 이런 걸로 드시고, 이제 양을 요거는 이제 어렵지만 이제 적정량으로 먹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 가면 정확하게 내 칼로리 계산해서 뭐 밥 몇 공기 먹어라 이렇게 딱 그 계산한 게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식습관 평균적으로 하면 대부분 이제 고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평균으로 먹는다 이러면 밥을 조금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식이섬유는 이제 채소입니다. 요거는 그냥 많이 드시면 됩니다. 채소도 좋지만 이제 해조류 식이섬유 되게 많고 이제 과일 껍질 절대 깎지 마시고 드시도록 하고요. 아, 수박까지는 갖다 도 되죠? 수박, 파인애플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농약은 좀 닦아서 먹어야 되겠죠. 농약도 그 사과 그 꼭지 부분 네. 여기에 몰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거기가 부분만 아니에요. 안 먹으면 이 과일 겉 부분은 그냥 괜찮아요. 좀 씻고 먹으면 대부분 안전하다고 합니다. 과일 껍질이 굉장히 건강에 좋고 이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표현하는 거는 이제 당뇨약이다. 당뇨약을 깎고 먹지 마라. 이렇게 약으로 설명드리거든요. 보라. 네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이제 역시 많이 드시면 되는데 두부, 계란 흰자, 뭐 살코기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되고, 지방은 이제 이거는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나쁜 지방 대신에 좋은 지방으로 대체해서 먹자. 나쁜 지방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뭐 삼겹살, 치킨, 그 다음에 이제 빵, 과자,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버터. 빵, 과자, 아이스크림이 지방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먹지 마세요. 좋은 지방은 오메가3, 오메가9. 그래서 오메가3가 생선, 오메가9이 뭐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이런 걸로 대체해서 먹자. 대신에 이제 지방이 이제 칼로리 높으니까 좀 줄여서 먹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게 이제 균형 잡힌 식단, 의사들이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어라 하는 그 전부 답니다. 맛은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게 저는 음식도 음식인데 음식의 네. 습관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쵸. 당뇨를 생각하면 또 무서운 거 중에 하나가 그 완치가 어렵다. 그죠. 그 완치 어렵다는 말 그러니까 많죠.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뇨까지 아예 가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혈당 스파이크 아니면은 거의 당뇨의 전 단계에서도 정상 수치로 회복되는 것은 많이 어려운가요? 원칙 어렵죠. 근데 이제 정상 수치로 회복하는 게 어렵냐? 정상 수치로 회복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 밥을 조금 먹으면 되잖아요. 쉽습니다. 하루 그냥 굶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평생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예, 유지하는 게. 그래서 사실 이제 당뇨약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이 있는 것도 평생 먹어야 될까봐 두려운 것처럼 사실 이제 운동이나 뭐 식단 관리 이런 거 마찬가지죠.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고, 식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이제 전반적인 칼로리를 좀 줄여가지고 평생 관리하셔야 되고, 당뇨 전 단계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뇨 예.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최대한 빨리 체중 감량에 돌입하라. 체중 감량.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살을 빨리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도를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체중 감량에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내 내장 지방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지 마라. 예, 빨리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체중 감량에 들어가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내장 지방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당뇨 나중에 약을 먹냐 안 먹냐 이런 네. 게 그 갈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빨리 하면은 평생 약을 안 먹고 내지는 뭐 주사를 안 맞고 살 수가 있는데 네. 그 이거를 5년, 10년 이렇게 묵혀두면 나중에는 그때 살을 빼도 약을 계속 먹고 지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계속 지속되니까 문제군요, 이게. 네. 이게 당뇨로 간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 전의 관리도 당뇨 이후의 치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당뇨 전의 치료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당뇨 됐을 때도 회복을 하거나 이런 것들 완치 조금 뭐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열릴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질문에도 막 요새 막 저당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당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혹시- 제로 슈가. 네.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애용하고 있는데 네. 그 인공 감미료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게 뭐 바람 이슈가 있고 뭐 바람률을 뭐 15% 높인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바람 있는데 필 확률을 바람 그런 거 아, 아니고요. 바람. 네, 바람 물질이었습니다. 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암 발생률을 15% 정도 올린다는 연구가 있어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설탕은 암 발생률을 뭐 2배, 3배 그게 발암 물질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뿐이지 우리 비만은 아. 암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2개만 꼽아라. 비만하고 흡연입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흡연. 네네 비만하고 흡연이 거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암 발생 가능 요인 중에서 거의 90%라고 생각하시면 오, 됩니다. 90%요? 조절할 수 네네.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설탕은 그냥 과격하게 표현하면 발암 네. 물질입니다. 설탕은. 아. 네네. 그래서 인공 너무 감미료는 상처 주지 마세요. 인공 감미료는 논란이 있지만 설탕은 논란이 없이 위험하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제로 슈가를 물론 안 먹으면 더 좋겠지만 네. 설탕을 먹어야 한다면 가능하면 그래도 대체해서 먹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솔직히 원래는 이제 설탕 정제된 채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거의 지금만 먹고 있잖아요. 원래는 뭐 과일이라거나 뭐 다른 것도 해서 먹었지만 아, 그러네. 진짜 정제된 거, 진짜 막 콜라처럼 설탕물이잖아요. 그런 것들 좀 요새 많이 먹기는 한데 그런 것보다 좀 다른 거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좀 그러면 오늘 얘기 설명은 좀 어느 정도 좀 들었고, 그럼 좋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건강 챌린지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이게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 챌린지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챌린지 어떤 걸지 너무나 궁금해지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도 참여하기 위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닥터 딩요님, 많은 분들이 아까 보니까 닮으셨다고 하고. 아, 근데 얘기하고 보니까 또 닮았네. 그렇죠. 예. 네, 멋지게 닮으셔서 이제 저희 위해서 또 월드컵 우승 아니라 우리 당뇨병이 우승할 수 있게 위해서 저희한테 좋은 정보. 닥터 딩뇨가 전하는 야, 당뇨 예방 챌린지. 아, 유튜브 창에 닥터 딩뇨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네. 챌린지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추천하는 챌린지는 식사 후 15분 걷기입니다. 15분 걷기. 네. 많은 분 벌써 오, 해주셨거든요. 요거는 네. 할만한데? 네. 하세요 혹시 기자님께서? 네, 저는 식사하고서 시간 있으면은 그 취재원하고도 같이 여기 한강에 네. 갔다 오기도 하고. 아, 근데 밥 먹고 15분 걷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거창하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뭐 숨이 차게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건 맞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내가 식사 후에 한 15분 정도만 그냥 가볍게 산책 정도만 해도 당뇨도 상당히 낮출 수 있고 오. 심지어 혈당 스파이크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그걸로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우와.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는 좌식을 끊어주는 개념. 네. 중간중간에 너무 앉아 있지 마라. 네. 운동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앉아 있는 시간을 좀 줄여라 해서 가벼운 산책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하기만 해도 혈당이나 뭐 사망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낮추는 걸로 다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챌린지는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벼운 거 분명히 이건 혈당에 도움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제가 챌린지로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챌린지인 게 뭐냐면 예. 우리가 막 운동 1시간 뭐 2시간 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못해요. 그쵸. 시작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분이라도 걸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가 나 오늘 30분 해야지 했는데 그 30분 너무 길어 보여서 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게 문제인 30분 것 있다 나 같으니까. 회의 있는데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5분 솔직히 이거는 아무리 핑계 대도 15분 걷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보기는 15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막 이거 할만한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사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뭘 이렇게 뭘 사래 자꾸.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은 15분만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 잡을 수 있다 해주시니까 오히려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분 약 팔러 나온 분이 아니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챌린지가 주어져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저도 솔직히 오늘 어떤 얘기 할까 되게 걱정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식단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술 끊느라 뭐 이렇게 어려운 거 하실까 봐 또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앉아 있어서 15분에도 걷지 못해서 식사하고 걷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모습을 자유롭게 인증해 주시면 다음 주에 다시 추첨을 해서
건강한 재료로 만든 백년화편의 밥알 찹쌀떡 세트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걸을 때 특별히 뭐 속도 내거나 뭐 해야 되는 거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그 할 수 있다면 조금 빠르게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게 좋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가볍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게 운동 자체를 접을 정도로 의지가 꺾이면 안 되니까 네. 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빠르게 걸으시고 안 되면 가볍게라도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이제 하는 게. 딱 점심 먹고서 부원들 다 불러갖고 야 산책 가자 해서 데려가면 되는 겁니까 이제? 아 너무 좋죠. 그거 애들이 싫어할 건데. 부자님 따로 하고 네, 팀원님 그러니까. 따로 하시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예. 이게 꼭 그 밥 먹고 나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식후 이제 만약에 네. 굉장히 혈당이 급하게 오를 만한 뭐 정제 탄수화물이나 뭐 음료수를 마셨다든지 이럴 때는 직후에 걸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좀 아까 말했던 그런 균형 잡힌 식단을 충분히 했다면 뭐 식후 30분에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많은 거 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뭔가 이렇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뭔가에 뭐 큰 마음을 먹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좀 공부도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주호 기자님도 물론 오늘 너무 희소식이 있기 때문에 네. 기분 좋은 날이겠지만 오늘 정말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아까 보니까 또 응원해 주신 마음이 드셔서 아마 거기서 조사안도 잘 이루어지기도 저희 다들 기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년의 아침 네 번째 아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 함께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